네, 용정동 책방 시즌2 오늘은 책 읽어주는 의사 정우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뭐 올여름 역대급 무더위라고 해서 다들 이게 긴장을 했었는데 역대급 무더위가 아니고 역대급 장마가 이어지네요. 그러니까요. 비가 네. 억수로 쏟아집니다. 비 오면 어디 나가기도 좀 그럴 것 같고 뭐 책 읽기에는 더 좋은 날씨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그냥 아이들이 자면 조금 읽는 정도로 틈틈이 읽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책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은 출판사 민들레에서 나온 건강 신드롬이라는 책인데요. 이제 두 명의 저자, 칼 세데스트림이라는 이제 스웨덴 교수하고 앙드레 스파이서라는 영국 교수가 쓴 책인데 부제가 자기 개발을 부추기는 세상에서 중심 잡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이제 키워드는 자기 개발, 힐링, 웰빙 이런 것들을 한번 그 이면의 모습들은 어떤지 들여다보는 그런 책입니다. 자기 개발을 부추기는 사회에서 중심 잡기. 네네네. 네. 네. 이 원제가 웰리스 신드롬이라고요? 예, 이제 웰리스 신드롬을 번역자가 건강 신드롬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제 번역자 이야기에 따르면 웰리스는 이제 힐링이나 웰빙처럼 잘 알려지지 않아서 건강에 어울리겠다 해가지고 건강 신드롬으로 번역했다고 하고 뭐 본문에는 계속 또 웰리스 신드롬이라고 나오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웰빙, 피트니스 합성어. 그러니까 건강하고 행복의 개념이 합쳐진 걸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자는. 예.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웰빙, 뭐 건강, 뭐 이게 유행이잖아요. 유행이죠. 오래됐고 지금도 뭐 광풍이라고 아직도 할 수가 있죠. 저도 뭐 이제 몸이 좀 피곤하거나 이제 뭐 이렇게 무료하거나 할 때는 이제 이것저것 찾아서 운동도 해보고 뭐 식이 조절도 해보고 뭐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참여해보고 해봤고요. 또 다이어트도 좀 많이 해봤었죠. 네. 예. 지금도 계속 하고 계세요? 했다 안 했다. 예. 자, 근데 이 웰빙, 웰리스라고 하는 개념이 뭐 북미와 유럽에서 탄생했다고요? 그랬다고 하네요. 미국과 유럽에서 건강과 행복이 중요한 삶의 목표라고 이제 이렇게 제안하는 이제 대안적인 라이프 스타일이었고요. 일례로 미국의 대학에서는 수천 명의 대학생들이 웰리스 서약서라는 것도 막 쓰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의 내용은 이제 내 건강과 행복을 이제 방해하는 것들은 뭐 하지 않겠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수면을 뭐 너무 이렇게 불균형하게 한다든지 뭐 음주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안 하겠다. 이제 이런 서약서도 쓸 정도로 그 지역에서 이제 이런 제안이 넘어왔다는 것이죠.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오늘날 현대인들이 너무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 웰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건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하나의 이제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막상 해보면 실제로 좀 활기도 돌 수 있고 또 조금 기분 전환도 되고 하니까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자들은 그게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됐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이제 이 책의 주요 골자인데요. 네. 웰리스 라이프가 추구하는 이 건강 개념 자체가 이제 하나의 너무 과도한 그 추구, 그다음에 이제 과도한 몰입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건강과 행복만이 거의 유일한 삶의 목표인 것처럼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뭐 자신의 내면에 너무 집중한다든지, 뭐 또 요가나 원예 같은 취미를 막 갖게 이제 한다든지, 뭐 또 더 자신을 완벽하게 만들어줄 어떤 프로그램에 이제 참여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떤 가지는 한계점은
이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취향을 통해서 내 삶의 문제들을 자꾸 해결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의 선택에 이 문제 해결을 자꾸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네. 일단은 건강, 행복 뭐 이런 것들이 뭐 필요한 것이긴 합니다만 모든 것에 우선하는 유일한 목표이자 가치인 것처럼 이야기되는 것. 네, 이것도 좀 문제이고. 네, 네. 예. 그리고 이것을 개인의 책임 문제. 네, 개인이 선택했으니 또 개인이 책임지도록 하는 이제 그런 풍조를 만든다는 것이죠. 네. 예. 다른 한편에서는 또 누구나 건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선전이 이제 누구나 건강할 의무가 있다. 네, 네. 그러니까 일종의 도덕적 책무가 되어버린다. 뭐 이런 지적도 하고 있다던데요. 이건 뭔 말이에요? 이것도 어떤 의미예요? 예. 이것은 마치 내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좀 자기가 도덕적 책무를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무능한 사람인 것처럼 이제 비춰지는 상황들을 말하는데 이 저자는 알렌카 주판치치라는 사람의 생명 도덕이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이걸 설명합니다. 생명 도덕이라는 건 뭐냐면 내 삶의 결핍이나 불만족, 불행 등을 도덕적인 결함이라고 자꾸 인식하게 만드는 것인데 좀 쉽게 설명하자면은 내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은 좋은 사람인 거고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은 나쁜 사람인 것처럼 인식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하지 않은 상태를 나쁜 상태로 자꾸 규정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 것은 자꾸 웰리스를 위해서 너의 삶을 재미있게 살아라. 또 뭐 본성을 표출하라, 인생을 즐겨라라는 이런 일종의 명령들이 자꾸 가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언뜻 이해가 가는 것 같으면서도 뭐 건강, 행복 뭐 이거 당연히 추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근데 어쨌든 저자들은 이 건강, 행복, 웰리스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신성시하고 이거 앞세우고 있는 그런 풍조에 대해서 좀 중심을 좀 잡아보자. 네, 지금 이런 맞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균형과 중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명상 예, 또 예. 다이어트 뭐 이런 신드롬에 대해서도 지적을 한다고요. 책에 이제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그 구글 본사에서 직원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데 그 프로그램 중에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뭐 리더십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전혀 아니고 마음 챙김 명상이라는 프로그램이 가장 인기가 있다고 해요. 이 강좌는 명상을 통해서 수강생들의 정서 지능을 높여서 자신을 최적화하게 돕는다라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면서 이 강좌를 소개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강생에게 뭐 2분 동안 호흡에 집중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미래의 내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7분 동안 묘사하게 하거나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정서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프로그램들인데 이것의 이면을 이제 작가들이 얘기합니다. 네. 마음 챙김이라는 이런 명상이 존재의 불안,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후기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만병통치약으로 제시가 자꾸 되면서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마음 챙김이라는 것을 직원들에게 줌으로써 이 불안정에 대한 부담은 개인에게 자꾸 주고 또 안 좋은 노동 환경에서는 좀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석이조의 이득을 챙긴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마음 챙김 명상 등이나 이런 것들이 불안감의 근본 원인을 좀 가린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회사에서 나서서 네. 이게 좀 심리적으로 불안정할 수도 있고 스트레스가 쌓여 있는 직원들을 위해서 명상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상당히 이게 복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회사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사실은 이 직장 내에서 갑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네. 이 조직의 목표와 자신의 추구하는 가치가 충돌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도 있을 수 있고 네네네. 근데 그런 것들은 그냥 자기가 명상을 하면 해결이 되는 거고 개인에게 이제 네. 전가하는 아주 좀 교묘하고도 세련된 방법인데 네.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기업 문화가 변하는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1930년대만 하더라도 이 정해진 좀 약간 관료적인 회사 분위기라서 직장에선 일을 하고 집에 가서는 여가를 즐기고 이렇게 쉬는 분위기를 만들어줬다면 1960년대 이후에 네. 일종의 그런 규율화된 회사 문화에 대한 우리가 포디즘이라고 부르는 그런 문화에 대한 저항 의식이 싹트기 시작한다고 해요. 네. 뭐 몰개성이니 뭐니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 IT 업계 중심으로 막 그 폐허가 된 공장을 사가지고 커다란 사무실을 꾸리고 그 안에 멋진 디자인 그 가구들을 넣어놓고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쉬는 것도 하면서 일도 하면서 하는 그런 문화들이 생기는데 네. 그것 자체가 일과 쉼의 경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일의 양은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저희도 그 실리콘밸리나 네. 우리나라의 IT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근무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교묘하게 특히 자기 개발이라는 이름의 형태로 네. 이 뭔가 감추고 있다. 그리고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 책이 해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사실 우리 젊은이들이 뭐 취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가고 싶은 직장 1순위를 꼽으라고 하면 방금 말씀하셨던 그렇죠. 그런 곳이에요. 혁신적인 네. 기업 문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여기 좀 경직되지 않고 네. 업무 환경 이런 것들도 좋은 이런 곳을 선호하는데 네. 근데 오히려 그게 신자유주의의 음모 심각하게 말하면 예, 뭐 이제 뭐 또는 신자유주의가 뭐 인격이 있어서 음모를 뭐 했기는 않겠지만 네. 이것을 이제 작가들은 신자유주의와 이제 연결시켜서 해석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듯이 신자유주의는 시장과 개인의 선택, 자율 이런 것들을 되게 중시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점점점 구조적 문제를 이제 개인의 문제로 환원하는 방식들 더불어서 인간의 능력을 무한 긍정하는 방식으로 자꾸 구조적 문제의 책임을 이제 개인에게 전가하면서 억울해하지도 못하게 만든다. 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짓고 있습니다. 네. 회사에서 복지 차원으로 그 뭐 운동 포인트나 뭐 이런 거 혜택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여기에 보면서 되게 재밌었던 사례가 네. 러닝 책상이란 게 나옵니다. 러닝 책상이요? 예. 그러니까 뛰면서 뛰면서 일하는 일을 하는 책상인데요. 그러니까는 너희가 앉아서 일을 하니까 건강이 좋지 않다. 그러하니 일을 하면서 뛸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러닝머신과 책상을 붙인 그런 상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을 하면서 운동을 한다라고 해서 되게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일을 너무 오래 해서 생기는 건강의 문제가 이제 가려져 버리고 네. 그런 식으로 오히려 자꾸 더 일하는 시간들을 확장시키는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이겠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잘 생각을 해보면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건강상에 무리가 온 것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을 줄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죠. 네. 예. 그래서 여가 생활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죠. 자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일할 시간을 좀 줄여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네네네네. 일과 운동을 함께 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라. 러닝 책상. 네. 예. 충분히 그런 관점에서도 접근해 볼 수 있겠군요. 예, 맞습니다. 다이어트 열풍도 있잖아요. 다이- 이것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할 것 같아요. 다이어트 열풍 또한 자기 개발의 한 모습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좀 더 건강하고 좋은 신체를 가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퍼뜨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큰 문제점은 뭐냐면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는 대다수 표준화된 어떤 몸의 상태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것에 모두 도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도달하지 못했을 때 죄책감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죄책감 또한 내가 그런 표준화된 몸에 도달하지 못한 내 책임, 내 네. 문제로서
이제 되는 것이죠. 다이어트 그러니까 비만을 얻게 되는 것은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고칼로리 음식들을 먹게 되거나 야식을 하게 되는 상황들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주목받지 못한 채 이제 다이어트를 잘 하지 못한 개인의 문제와 더불어 죄책감까지 내가 떠안게 되는 네. 그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만의 원인을 제거하는 게 먼저인데 네. 비만의 원인을 제거하기보다는 그 상태는 그대로 두고 네. 다이어트를 통해서 이걸 해결해라. 네, 해결해라. 너가. 네. 네. 만약에 다이어트에 실패한 건 네 책임이다. 네 책임이다. 결국 비만의 문제 이것은 네. 온전히 예. 결국 너의 책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자기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음. 사람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준화된 몸의 상태라는 표현을 좀 하셨는데 그 외모에 대한 그 스트레스 맞습니다. 이게 좀 굉장히 좀 심각한 게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외모에 대해서 심각할 정도의 스트레스를 안고 있는 학생들이 3분의 2가 넘는답니다. 아이쿠야. 네. 예.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게 지금 성인들뿐만이 아니에요. 예, 온 예. 사회가. 예. 네. 그것도 어쨌든 뭐 작가들이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의 좀 맥락에서도 해석해 볼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기를 가꿔서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경향이랄까요? 네. 예.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신만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신만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고 예. 그런 이제 다양성들이 어떻게 보면 훼손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획일적인 기준, 외모의 기준, 네네네. 또 몸매의 기준 네네. 이런 것들을 딱 예. 정해놓고 예, 거기에 예. 맞춰라. 그것이 이제 이 저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노동시장에서 선택받기 좋은 모델이 되라는 것이죠. 노동시장에서. 네. 네. 명상이라고 하는 거 앞에서 살펴봤는데 이 자기 존재에 대한 불안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의 원인을 결국은 네. 이걸 네가 명상을 잘해서 잘 풀어가면 되는데 네네. 왜 명상을 안 해서 네가 못 푸니? 네. 네. 좀 이렇게 돌리는 거. 네. 또 다이어트 역시 마찬가지고. 네네. 네. 이 상품화된 정신의 세계 맞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네네. 그 효과를 뭐 부정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이면에 너무 과도하게 추구하는 부분들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하층민은 냄새가 난다? 뭐 이런 것도 자, 있어요? 결국에 네. 이 자꾸 실패하면서 다이어트에 실패하면서 혹은 내가 자기 개발에 실패하면서 얻게 되는 그런 죄책감들을 이제 타인에게 전가하도록 만들어내는 자꾸 이제 어떤 문화나 미디어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비만 관련 프로그램 같은 데서 하층민들은 게으르고 그다음에 자제력이 없고 좀 언행이 드세고 이런 식으로 묘사되면서 자꾸 무책임한 사람들로 자꾸 비추면서 이 자기 개발에 실패한 사람들이 그들보다는 그래도 내가 낫네라는 식으로 좀 일종의 혐오 감정과 혹은 안도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부분까지도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하층민이 냄새가 난다라는 이 표현이 이제 어떤 모 작가의 글에서 이제 가져와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개발을 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야 합니다. 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가를 좀 들여다 봐야 되는 성찰이 필요하겠죠. 우리는 지금 당연한 것처럼 자기 개발을 해야 되고 자기 개발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이게 좀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과 나고자 성공하는 사람 그리고 나고자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의도된 전략이다. 일 수 있죠. 그건 이제 이 책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웰리스의 삶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는 점점 우울감에 빠질 가능성이 커진다. 제가 이제 네. 뭐 경험해봤는데 다이어트 하다가 야식 한번 먹으면 다음날 내가 이거를 왜 먹었을까? 뭐 이런 자책들. 뭐 그러니까 어쨌든 웰리스 신드롬에서 부가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자기 비난
그리고 불안감 등이라고 이제 저자들은 소개하고 있고요. 이 전제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서 다 성취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놓고서 성취를 못하면 너의 잘못이야라고 선언한다라는 건데요. 이런 선언 속에서 자기 개발을 하다 보면 자꾸 자기 스스로에게 문제를 돌이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고립시키고 외롭게 만드는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이 웰리스가 어쨌든 신자유주의의 산물이다.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런 측면에서도 좀 짚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저자들의 생각은 알겠어요. 네네네네. 그래도 웰빙, 이 건강, 피트니스 예. 나쁠 거 없는 거 아닙니까? 나이를 나쁠 먹어감에 거 없죠. 따라서 예. 건강 관리 필요한 거고. 네네네. 뭐 이런 질문 당연히 따라올 것 같아요. 맞습니다. 건강 관리 매우 중요하고 저 또한 하고 있죠. 근데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종종 환자분들을 만났을 때, 좀 나이가 있는 분 만났을 때, 나는 평생 내 몸 관리를 너무너무 잘했는데 나 왜 지금 아픈지 모르겠다. 나 지금 이해할 수 없다. 납득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만큼 우리가 어떤 질병이나 삶의 어떤 불편함은 우연히 우발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연성이나 우발성들을 받아들이고 너그럽게 내 삶의 어떤 질병이나 불편함도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함들, 그리고 삶을 좀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너무나 건강과 행복을 유일한 혹은 최고의 가치로만 추구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더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하니 이 건강과 행복을 균형감 있게 이제 추구하자. 그러니까 이 웰니스 신드롬에 너무 따라가지 말고 균형감 있게 받아들이고 추구하자라는 것이고, 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것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개인에게 몰아간다고 했잖아요. 네. 이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 나올 때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단일한 내 물질적인 몸에 이렇게 구성되지 않고 관계 속, 그리고 네.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구성되는 것이니만큼 내가 건강하고 행복한 원인을 이제 나뿐만 아니라 내 바깥에서도 같이 좀 균형 있게 또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몸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질병에 걸린다, 병에 걸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받아들이는데 꼭 그렇지 않다. 네. 오히려 우연적이고 우발적이고 네. 이런 것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 네. 또 개인에게서만, 개인의 문제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네.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적 네. 문제, 구조적 그런 환경, 문제들. 예, 예. 이런 것 속에서 병이 발생할 수 있다. 네. 그럼 개인의 건강을 넘어서 건강한 사회를 생각하는 뭐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균형과 성찰을 통해서 내 몸도 돌아봐야 하지만 내 곁에 있는 사회나 내 이웃의 몸도 이제 함께 돌아보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책의 핵심 키워드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웰빙, 웰리스 뭐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걸 지나치게 강조하고 그것을 유일한 가치로 추구하는 것, 좀 그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래서 웰빙의 함정에 빠지지 말자. 맞습니다. 예, 예, 네, 예, 이런 예. 주장인 것 같은데 네. 그러려면 이 웰빙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이 팁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자가 말하는 거를 좀 그대로 전해 보겠습니다. 네. 강박적으로 몸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을 멈추고, 그리고 건강과 행복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버리고, 그리고 때로는 우울하거나 무기력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비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또 무력함은 부끄러운 게 아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항상 건강하기만 할 수는 없는 거고, 네네네. 항상 기쁘기만 할 수도 없는 거고, 맞습니다. 때로는 기분이 좀 처지기도 하고 무력감에 휩싸이기도 하고. 네네네. 이분의 표현으로는 아름다움은 슬픔에 젖기도 하고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찢어놓기도 한다.
인생은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다. 예,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네. 무력한 상황, 무기력하고 우울한 상황, 좀 이런 것들은 절대 나한테 있어서는 안 돼. 이건 버려야 돼. 여기로부터 멀어져야 돼. 라고 하는 것이 강박처럼 강박. 자리하고 있는. 예, 네. 예.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것이 웰빙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다. 그렇습니다. 네. 이 건강에 대한 과도한 집착 이런 것들도 좀 문제인 것 같고요. 네네. 나에게 좀 너그러워지기 그리고 주변의 구조도 돌아보기. 예, 네. 이런 것들 필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좀 재밌는 책을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저도 읽으면서 네. 참 재밌었어요. 네, 예. 생각해 볼 것도 좀 많고 다양한 관점, 웰빙, 웰리스에 대해서 이런 것들도 좀 들여다볼 수 있었네요. 네. 네. 오늘의 한 문장 혹시 네. 네. 피상적 행복에 대한 집착은 진정성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망가뜨린다. 어떤 의미예요? 행복을 너무 집착하다 보면 삶의 진실을 못 쳐다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예, 행복에 예. 대해서 집착하는 거 하지 네. 마라. 네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뭐 우리 앞에서 제작진들도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올려주고 있네요. 이 밤에 야식도 이제는 크게 걱정하지 말고 아, 예, 예. 네, 때로 먹어도 먹고 될 싶으면 거? 예, 될까? 때로 먹고 싶으면 먹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용정등 책방 시즌2 오늘은 책 읽어주는 의사 정우주 선생님과 함께 웰리스 신드롬, 건강 신드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기하와 얼굴들의 싸구려 커피 끝곡으로 띄워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